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한파 속 여러분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취업 청문회 사회자 이준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질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러 이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취업 컨설팅의 대명사, 사막 같은 취업 현장의 오아시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현장의 손난로, 공돌이 현직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도 말을 할 때 맨날 안 좋다 이렇게만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듣잖아요. 뭐 취업 시장 어렵다가 뭐 매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진짜 안 뽑아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안 뽑는 것.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 1년이 25년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돌이 현직자 채널의 쇼츠나 또 메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그런 궁금한 점들, 그리고 많은 취준하시는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로 저희가 한 50개 정도 50개요? 예,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이제 랜덤 뽑기로 해서 10가지 정도 추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지금 질문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뽑아주시면 제가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대기업 vs 중소 스타트업 중 취준생에게 어떤 곳을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장단점을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대기업 가고 싶으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근로자들 중에 90%인가 95%가 중소중견입니다. 그러면 사실 5%만 대기업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쉽게 셈해서 뭐 여러분들 100명이 계시다면 사실상 95명은 대기업에 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딱 도전을 했을 때. 사실 뭐 추천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말하는 우회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대학 생활을 해오면서 혹은 뭐 학벌이나 학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바로 대기업 가긴 힘들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스펙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중소 중견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에 딱 맞춰서 먼저 취업을 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해서 나만의 뭐 에피소드들을 쌓은 후에 다시 대기업에 도전하는 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뭐 어디 추천하냐? 뭐 당연히 학벌이 좋고 학점도 좋고 뭐 이러신 분은 대기업 먼저 가시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우회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고. 바로 대기업 들어갈 필요 없이 한 곳을 거쳐서 좀 배우고 경험을 쌓고 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대기업도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중소중견 가면 망한다. 뭐 이런 소위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도 컴포트 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거는 뭐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그냥 편한 걸 추구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만 대기업 가는 거예요. 컴포트 존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으로 자소서를 써도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 컨설팅 업계가 뭔가 해오던 그런 행태예요. 그러니까 인재상이라는 것을 마치 엄청 중요한 도구처럼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소서를 쓴다던가 뭐 면접 방향성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인재상에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뻔하잖아요. 뭐 소통, 창의, 도전, 뭐 땡땡 책임감 뭐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거에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 모두가 다 그 홈페이지를 보고 소통을 쓸 거예요. 한 90%가. 보통 소통을 어떻게 쓰시냐면 모두가 리더예요. 내가 리더고, 그래서 그 소통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 팀원들을 역량을 파악해서 하나씩 해서 잘 이끌어 나갔다. 거의 90%가 이렇게 쓰시거든요. 다시 쉽게 말해서 탈락하는 90%는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뭐 인재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기업은 있어요.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이 주인의식이라던가 뭐 아이디어, 차별화된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던져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는 굳이 인재상에 막 집중해서 뭔가를 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인재상에 묶여가는 게 남들 가는 길이랑 맞아요. 똑같이 가는 맞아요. 길인 것 같네요. 네. 나만의 직무적 합성을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뭐 옛날에는 주인의식, 책임감, 소통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올드한 가치죠.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가치다라고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에 23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1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신입을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가치가 뭐냐? 직무 경험이에요, 그게. 직무 경험.
직무 경험이란 소위 말해서 그 직무, 예를 들어 뭐 양산기술 직무다. 그럼 양산기술 직무에 잡 디스크립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롤, 그 롤을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을 해봤냐 하지 않았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직무 적합성이에요. 왜냐면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직무 적합성을 보겠다라는 거고. 또 요즘 친구들이 이런 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뭐 삼성그룹 어떤 문항에는 인성적인 소재를 써야 된다. 뭐 소위 말해서 인성적이라는 거는 뭐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잘했다. 뭐 군대에서 어떻게 뭘 했다. 또 뭐 학생회 활동을 해서 뭘 이렇게 리더를 잘했다. 이런 건데 저는 그 소재 절대 자기소개서에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소재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10명의 지원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동아리나 이런 그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뭐 행사를 주최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뭐 동아리원들을 잘 다독여서 동아리를 유지시켰다, 뭐 가입률을 늘렸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직군, 그다음에 직무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직무 적합성이다. 모든 자소서와 이력서는 직무 적합성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1분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할 때인가요? 사실 1분은 면접에서 하는 1분 자기소개라고 아주 확답할 수 있죠. 왜냐? 제가 많은 면접관들을 만나봤거든요, 실제로. 대기업 면접관도 있고, 공기업 면접관도 있고, 그 대학원 면접을 보시는 분도 있었고, 그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지긋하시겠죠? 50대, 뭐 40대 후반, 젊으면 40대 중반, 이런 부장급 정도의 레벨이신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분 내에 결정된다. 네, 면접자가 들어오면 1분 내에 결정되고, 그래서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처음 5분,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보통 지원 동기까지 질문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긴 한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합쳐서 5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 5분 내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5분을 완벽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 두 개의 문항에만큼은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외우고 나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스크립트를 구성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는 편인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1분 자기소개가 어떻게 보면 합부를 가른다. 그 안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만 그뿐만이 아니라 뭐 들어와서 인사를 어떻게 하고 제스처는 어떻게 취하고 눈은 어디를 마주치고 이런 거 전부 다 1분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그 앞에 보이는 면접관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에 따라 사실 합불이 70-80%는 갈린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태도, 외적인 요소, 제가 외적인 요소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면접의 외적인 요소를 잘 다듬어야 돼요. 그 1분 동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이 놓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면접이란 것도 사람 대 사람으로 맞아요. 하는 거다 보니까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결정짓는데 한 4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첫인상에 따라 합부를 가른다. 또 1분 안에 그 사람들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들이 확실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취준생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면접을 약간 점수 맞추고 점수 잃고 이런 뭔가 점수 맞추기 게임으로 생각하세요. 기출 질문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링커리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뭐 이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막 써요. 그다음에 이걸 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잘못됐다, 감점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면접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면접을 할 때는 일단은 구조를 잡아놓고 그 앞에 있는 아저씨, 앞에 있는 이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알려준다,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가야 됩니다. 이걸 외우는 것 자체도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으니까 네. 가 좀 명확히 돼야 되는 건데, 맞아요. 기계처럼 가버리면 기계처럼 그렇게 뭔가 단어를 틀렸다고 해서 내가 감점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버벅인다고 해서 감점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파트 되게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은 쉬운데 깨닫기까지가 꽤 어렵거든요. 그렇죠. 잘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솔직함과 전략적인 답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점이 되어야 될까요? 이거는 면접의 질문에 따라 달라요. 솔직한 답변이라면 이런 게 있죠. 지원자님이 뭐 어떠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서 당연히 연구를 내가 열심히 해왔지만 면접관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좀 담백 명료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어렵게 하기보다는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까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냐, 또 마지막 할 말도 그렇고, 우리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전략적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이 돼. 저에게 질문 있으세요? 라는 질문 거의 90% 확률로 들어오는데 보통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러세요. 신입사원들이 해야 될 덕목이 뭔가요? 혹은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컨설팅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그 직무의 최신 특허 혹은 최신 기술을 거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약간 이런 류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거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뒤에 같은 경우를 오히려 솔직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앞에 걸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 반대였네요.